안녕하세요, 팩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컨셉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역사적 인물을 캐릭터 일러스트로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매해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켜야 하고 일러스트로 그려야 하고 소설 형식의 스토리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상 한두 개 만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영상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러스트는 포기하고 그냥 이미지 자료를 쓸까? 소설 형식을 포기하고 그냥 나레이션으로 할까? 지금의 팩한국사의 조회수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나듭니다. 그런데 포기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없는 그림 실력에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온 정성을 들여 만든 자식 같은 형제 같은 캐릭터들이라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문득 하나 생각해낸 것이 완성된 일러스트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완성된 요리보다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이지요. 해서 저도 매해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캐릭터가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림만 그리면 심심하니까 그림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할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완성되는 영상이 더 많아지리라 기대하고 또 팩한국사의 이야기에 앞서 인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두렵습니다. 이 컨셉이 자리 잡힌다면 훗날 라이브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의 요구를 받으면서 캐릭터를 만든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독자분께서 얼굴은 갸름하게 그려야지 하면 갸름하게 그리고 옷은 좀 화려하게 입혀야지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장수왕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입니다. 장수왕은 제위 413년에서 491년으로 본명은 거련 또는 연으로 광개토대왕의 맏아들입니다. 408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죽은 뒤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제2기간 동안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 중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북중국은 여러 이민족의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439년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고 남중국은 한족에 의해 동진, 송, 남제가 차례로 흥망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수왕은 즉위하던 해에 동진의 사절을 파견해 70년 만에 남중국 국가와의 교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송남제와도 외교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북위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북위가 북중국의 강자로 부상됨에 따라 435년에는 북위에 사절을 파견해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436년 북위의 군대에 쫓긴 북연의 왕 풍홍이 고구려 망명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위의 풍원 소환 요청을 거절하고 466년 북위의 혼인 요청을 거절하는 등 자국의 이해 여부에 따라 외교 관계를 달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위와의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고 440년부터 461년까지 20년간 사절의 교환이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북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백제가 북위에 접근을 시도한 472년 이후부터는 매년 2차례 이상 사절을 파견하는 등 북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위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아시아 유목 민족인 유영과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479년에는 흥안령 산맥 일대에 거주하던 지두우족의 분할 점령을 꾀하고 거란족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수왕은 중국 및 북아시아의 여러 세력들과 다각적인 외교를 통해 서방의 안정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체제의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414년에는 고구려 왕실의 신성성과 부왕인 광개토왕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광개토왕릉비를 건립하였습니다. 427년에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성 일대에 뿌리 깊은 기반을 가진 고구려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운영을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평양천도를 계기로 백제, 신라 방면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55년에는 백제의 왕이 교체되는 틈을 이용해 백제를 공격하였으며 475년에는 승려 도림을 이용해 백제의 국력을 피폐하게 한 다음 왕자신이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살해함으로써 백제의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해 백제 및 백제와 교류하는 왜가 중국 남조에 접근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신라와의 관계에서는 417년 신라의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해 눌지 마리간을 옹립하는 등 처음에는 우월적인 입장에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와 군사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자 468년에는 신라의 실직 주성을 공격해 빼앗았습니다. 481년에는 호명성 등 7개 성을 빼앗고 미질부까지 진격하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북간도 혼춘, 북쪽으로는 개원, 남쪽으로는 아산만, 남양만에서 중령에 이르는 넓은 판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도 약 2세기 전에 비해 3배로 늘어나는 일대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수왕이 491년에 98세로 죽자 부기는 거기대장군 태부, 요동군계 국공, 고구려 왕을 추증하고 시호를 강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이민족에게 수여한 추증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서 장수왕에 대한 부기의 평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장수왕에 대해 알아보며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또 캐릭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인물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신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